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던 중에 생기기도 하지만 야산에서 밤을 줍다가 떨어지는 밤에 눈을 찔리거나 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아령을 떨어뜨리거나 굴을 구워서 먹다가 달궈진 굴 껍데기가 눈에 이렇게 튀거나 하는 경우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각막이나 공막을 봉합을 해야 하거나 때로는 각막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눈을 다쳐서 내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상처가 생겼다가 잘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눈의 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이 어떻게 다쳤는지 또 어디를 다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이나 주먹 같은 둔탁한 물체에 맞아서 눈에 충격이 가해지는 둔상과 이물질에 긁히거나 외력으로 인한 마찰로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눈의 조직이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며, 이런 손상이 너무 깊어서 날카로운 물질이 안구를 관통하거나 충격으로 안구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강한 자외선이나 뜨거운 열, 화학 물질에 의해서 눈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눈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외상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눈꺼풀 바깥쪽부터 보면은 눈 주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이 생기거나 눈꺼풀이 찢어지는 열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열상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은 안연고를 바르는 정도로도 나을 수 있지만 상처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면은 봉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열상이 생긴 부위가 눈물길이 위치한 곳이라면 눈물길이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급적 수일 이내에 잘린 눈물길을 이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눈 뒤로 충격량이 크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눈을 감싸고 있는 뼈가 부러지는 안화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역시 경과관찰만 하면 되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과 지방 같은 조직이 골절된 부분에 끼이게 된다면 안구가 함몰돼서 수술을 통해서 부러진 뼈 조각을 정리하고 또는 플레이트 같은 판을 넣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각막에 직접적인 마찰이 가해지면 표면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각막 찰가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항생제 안약과 연고를 사용하면 며칠 내에 호전됩니다. 종종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각막에 상처가 발생하는 재발성 각막밀환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결막 열상이라고 합니다. 역시 상처가 작다면은 안약이나 연고만으로 회복이 되지만 너무 크면은 얇은 실로 봉합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처가 표면뿐만이 아니라 깊이까지 손상을 깊게 입게 되면은 각막이 베이거나 뚫리는 각막 열상 또는 천공, 안구의 전체 층이 손상되는 안구 파열이 생깁니다. 이런 손상은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던 중에 생기기도 하지만 야산에서 밤을 줍다가 떨어지는 밤에 눈을 찔리거나 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아령을 떨어뜨리거나 굴을 구워서 먹다가 달궈진 굴 껍데기가 눈에 이렇게 튀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천공이나 파열은 심각한 손상으로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각막이나 공막을 봉합을 해야 하거나 때로는 각막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외상이 생겼을 때는 이물질이 눈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CT나 초음파 등을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감염이나 염증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안구 자체를 적출하기도 합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되어 각막과 홍채 사이 공간에 출혈이 생기는 것을 전방출혈이라고 합니다. 역시 경미한 경우에는 수술 흡수되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멈추지 않는 상태라면 전방에 출혈이 가득 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하면 녹내장성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안약을 쓰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출혈을 제거해야 됩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충격을 받아서 수정체의 위치가 움직이거나 탈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외상성 백내장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진탕과 유사하게 망막에 충격이 가해져서 망막에 멍이 드는 망막 진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잘 회복되지만 영구적으로 망막에 손상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상으로 인해서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 열공, 이것이 진행하는 망막 박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외선이나 열, 화학적 물질로 인해서 눈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을 직접 오래 쳐다보거나 백사장이나 눈이 덮인 곳에서 오래 있는 경우에는 이 반사된 햇빛이 각막에 화상을 입히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망막에까지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물질이 튀어 눈에 들어가거나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용접을 하면서 튄 불똥이 눈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눈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단과 처치가 늦어지면 그만큼 손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막 열상이나 안구 파열 같은 큰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잘못 건들면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딱딱한 재질의 보호 안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물질이 박혀있는 경우라면 무리해서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화학물질이나 작은 먼지가 들어간 경우라면 충분한 양의 깨끗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면 좋고, 식염수가 없다면 충분한 양의 수돗물로 눈을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집에 있는 안약을 사용한 채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공 눈물이나 항생제 안약 종류는 대체로 괜찮지만 때로는 녹내장 안약이나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것을 점안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약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 함부로 점안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또한 안약을 개봉한 시기가 너무 오래된 상태라면 이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안구의 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안구의 손상은 겉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므로 생각보다 손상이 클 수도 있습니다. 눈을 다쳤다면 안과 전문의 진료를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먼저이므로 눈을 다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있다면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